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낙하산이 되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다 부메랑으로 계속 돌아와요. 떳떳하게 정당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 같은 걸 봐서 통과를 해서 그 직장에 딱 하니 들어가야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부당한 지시에 NO!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잘 지냈죠? 네. 자,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살벌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 틀고 계시죠? 너무 더워요 정말. 더워. 자, 아무튼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수업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한 발자국 힘입어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왔으니까 저와 함께 수업을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라는 큰 제목에서 문벌 귀족이 막 흔들리고 있죠. 그죠? 자, 오늘은 이 흔들리는 이 문벌 귀족을 딱 대가리 자르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자,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법이에요. 원인이 없는 과정은 없어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뚱뚱한 이유는 원인이 있죠. 뭡니까?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이유는 뭘까요?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겁니다. 원인이 되고 원인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원인을 좀 보시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벌 귀족이 동요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숲속에 큰 사자였던 누가 뒤집니까? 그렇죠. 이자겸이 제거가 되고 숲속에 호랑이가 뒤지면 이제 늑대랑 여우가 지들이 왕이 되려고 막 하죠. 이때 이제 이 개경파랑 서경파가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청의 운동 기억나죠?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김부식을 위시로 한 개경파의 승리로 끝났지만 일단은 집권 세력들의 분열, 집권 세력들이 권력을 탐하는 상황. 뭐랑 좀 비슷하냐면 신라 말기에 진골들이 서로 이제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것들이 막 느껴지십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원인은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인데 무신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조심하는 게 학생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걸 가장 조심히 하고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 교사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꼭 큰 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평등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무신을 차별했다. 어떻게 차별했냐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차별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이제 구조적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태생적으로 그냥 차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고려가 가장 친했던 나라가 송나라인데, 송나라도 무신을 차별합니다. 문치주의라고 해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으로 섬겼던 이 송나라도 차별을 하니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해도 별 탈 없나 보다. 이게 하는 게 맞나 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관리 선발제는 과거 제도에 묵과가 없어요. 묵과가 없으니까 나는 정당한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무신이 된 게 아니라 낙하산 추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예인데 국회의원이 힘이 있을까요? 장관이 힘이 있을까요?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거고, 장관은 대통령이 뽑는 거란 말이야. 둘 중에 누가 힘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훨씬 힘이 세요. 왜요? 그거는 본인이 그 힘을 국민으로 받은 거고, 능력 선출이 된 거고, 장관은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걔는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제가 없다라는 건 묵과의 그 정당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낙하산이 되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떳떳하게 정당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 같은 걸 봐서 통과를 해서 그 직장에 딱 하니 들어가야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부당한 지시에 NO!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만 해도 정당하게 이렇게 교사가 됐기 때문에 정당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육적으로 옳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들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과거제도가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월급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월급 갖고.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고려에는 중앙군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중앙군이 2군 6기인데 얘네들은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직업군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업군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월급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적이라는 곳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공무원증이죠. 공무원증을 받아서 있으면은 국가가 군인정을 지급하는 건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그 땅은 다 지들끼리 가져먹고 줄 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직업군인들의 불만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월급을 주지 않으면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 구조적인 문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벤트,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치욕을 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돈중 사건입니다. 김돈중이 누구냐라면은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김돈중이 뭐냐면 그때 당시의 아버지뻘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태웁니다. 여러분, 수염, 남자에게 그 수염이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뭐 패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그 남자들의 수염은 영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그냥 불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촛불 들고 와가지고 손잡버린, 자식버린 애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을 불태웠다.
빡치잖아. 근데 그때 왕이 의종이었는데 왕이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미치고 한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오병 수박희라는 사건인데요. 오병 수박희는 뭐냐면 무술쇼라고 보면 됩니다. 무술쇼. 5인 1조로 해가지고 무술을 한다는 건데 정확히 알 필요 없고 그냥 1대1로 그냥 친선 경기 레슬링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짜로 하는 거라고 진짜 싸웠나봐요. 그러니까 보통 젊은 애들이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허허허 나도 저땐 저랬지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이송을 시킵니다. 이송에게 이 오병수박희를 시키는 겁니다. 벼슬이 높아요. 정삼품이에요. 정삼품이면 여러분들 상급 변호, 상급 공무원인 거예요. 되게 높은 건데 연세가 많으시겠죠? 이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오병수박희를 시키는 겁니다. 80 먹은 할아버지 좀 되는데 그걸 보니 이제 무신들이 참담한 거죠. 와, 그러니까 보세요. 무신들이 이렇게 구조적인 차별을 받았어. 월급도 못 받고 과거에서 뽑히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이성과 같은 영웅이 등장을 하잖아. 그죠? 이런 정삼통 같은 놈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이소홍을 보면서 꿈을 키우겠지. 아, 나는 커서 이소홍과 같은 이제 무신이 돼야지. 꿈을 키운단 말이야.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이 왕들과 이 문신들의 이 장난에 이 나의 영웅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도현원 사건이에요. 자, 보현원 사건이 뭐냐면요, 이제 보현원이라는 곳에 이제 왕이 놀러를 갑니다. 의종이 나들이를 갑니다. 여전히 또 술 처먹으러 놀러 갔겠죠. 그때 이제 궁궐을 장악하는 거죠. 궁궐을 장악하고 문신들을 다 부릅니다. 왕이 불러라 라고 속이고 문신들을 다 불러서 다 죽입니다. 내가 다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명종으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왕도 교체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한 100년쯤 가게 되고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기는 좀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무신 정권이고 이 2기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무신 정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될 거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그 집안에서 계속 그 권력자가 나온다, 지들끼리 해먹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씨 정권이에요. 그리고 1기는 미안하지만 사람이 4명이나 바뀝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겠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무신 정권이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배우는 페이지는 126에서 127페이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표를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처음에 그리는 건데, 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 여기가 1기입니다. 1기. 1기. 여기가 2기입니다.
여러분 기간은 얘가 더 길어요. 기간 해먹은 기간은 여기가 더 긴데 여기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코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크기가 해먹은 기간이 아니고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해먹은 인물들. 그 다음에 여기 정치. 얘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정치. 그 다음에 여기는 군사. 왜냐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을 했잖아. 이거 불법이잖아. 불법. 군권을 장악하고 문신을 제거하고 왕을 교체했다. 이거 불법이잖아. 이거는 정변이잖아. 군사 정변이기 때문에 쿠데타.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쿠데타라고 하죠. 쿠데타 혹은 하극상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아랫사람 윗사람 짓밟고 자신이 올라갔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힘이 떨어진다면 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대비를 해야 되고 힘을 항상 키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인간은 늙으면 누구나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잖아. 내가 옛날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고 해서 첫날 만날 계속 스포츠스타입니까? 메시. 그렇죠. 메시가 지금도 잘하지만 10년 뒤에도 잘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을 먼저 보시면요. 이의감. 그 다음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자,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총 4명의 인물이 정권을 바뀌게 되는데요. 한 26년 동안에 4명이 바뀌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일기의 특징입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무질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달콤한 권력을 탐한 거죠. 근데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정권을 먹을 생각만 했지 정권을 유지할 생각이 없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태조 왕건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500년 동안 나라를 갔던 사람들은 주변에 훌륭한 이 인력풀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죽이고 내가 짱이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가가 오래 가겠습니까? 이 권력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를 안 했냐라면은 이 사람들이 권력을 탐했던 기간이 중강이에요. 중강은 원래부터 있었던 군사기구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군사기구. 근데 옛날에는 무신이 차별을 당했으니까는 이 중방이 힘이 작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정권을 먹고 나서 보니까 이 중방 힘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뭘 하냐? 인사권도 담당을 하고 뭐 사법 처리도 하고 형벌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보면 인세가 아니고 인사 자른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뭔가 준비가 안 됐죠. 그죠? 뭔가 다양한 기관들이 그 역할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그 기관에 맞는 사람도 새로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감시하는 사람도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자, 경대승 때 뭘 만드냐면요, 도방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도방은 이제 개인 사병 조직이에요. 사병 조직. 이 사병이라 함은 그죠? 개인적인 병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방과 정중부가 허무하게 정권을 잃는 것을 보고 이 경대승이 이렇게 하다가는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의민이 이걸 없앱니다. 없애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때 여기에 다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도방이라는 게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방이 없이 이은이 살다가 다시 이제 2기 때 최충원, 최씨 정권 그때 계속해서 이 도방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치에서 이 최씨 정권은 1번이 누구냐면 최충원이고요. 2번이 최우라는 사람인데 물론 3번도 있지만 이 둘 때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2기의 대표적인 기간은요 교정도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우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뭘 만드냐면 최우라는 사람은 여기서 두 개를 더 만드는데 하나는 정방이라는 걸 만들고 정방 서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서가 불안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방은 인사권을 담당하는 겁니다. 인사권을 담당한다. 서방은 뭐냐면은 인재를 이제 뽑는 문신들을 뽑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서방이라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딱 봐도 이 4명 1기에는 요거 하나만 딸랑 있잖아요. 중강. 근데 여기는 뭐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해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해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최우는요 걱정이 많았나봐. 이 최우는 정권을 이제 욕심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정방도 만들고 서방도 만들었지만 또 뭐 만들었냐면 개인 사병이었던 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요. 또 야별초라고 야별초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초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네, 삼별초. 삼별초인데 이게 나중에 이 야별초가 나중에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분열이 됩니다. 야별초가 커지니까 반씩 잘라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는 좌별초,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별초, 그 다음에 플러스 저기 이제 몽골이랑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신의군 이렇게 해가지고 삼별초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인 일을 맡기기도 하고요, 국가적인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삼별초가 국가적인 일, 몽골과 싸우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쫙 보시면 보이죠? 무신정권이 왜 일어났는가? 무신정권이 뭐냐? 무신정권은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궁극적인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벌귀족, 타락했던 문벌귀족이 대가리가 잘리고, 그죠? 이제 무신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좋아졌을까?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건강해졌을까? 리프레시 됐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달라져요? 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 백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좋아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보시면요, 농민과 천민이 난을 허벌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땠다? 매우 어려웠다 라는 거죠. 왜? 얘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이제 많이 해먹었던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 나쁜 놈들의 이제 행동에 이제 분노한 다양한 반란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